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화가 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이 우리 불매운동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일본의 경제동우회라는 곳인데 여기가 일본의 3대 경영자 단체라고 합니다. 7월 22일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이름이 사쿠라다 겐코? 쿠라다 거기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한 일본 기자가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허허허허.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났기 때문이고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곧 좋은 것을 사고 싶어질 것 정리를 해볼게요. 소비자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곧 사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이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패션, 요리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적 분쟁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이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안에 포함되는 정당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기사 두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산케이신문 칼럼에서도 구로다 가스히로 구라다 이름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하죠? 아까 이름이 뭐였죠? 사쿠라다 겐코 구로다. 네. 현재 산케이 서울주재 개원 논설위원이고 산케이 서울지구 국장을 지냈고요. 2003년엔 서강대 겸임교수까지 했더라고요. 불매운동을 반일 애국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불매운동은 반일 애국 증후군의 일종이다. 한국인들이 유니클로와 아사히 맥주를 사 먹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한국 스마트폰을 사지 말아야 한다. 삼성 스마트폰의 일제 소재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이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볼펜으로 유명한 모나미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비꼬았는데요. 주변을 물어보니까 일제 문구는 품질과 디자인이 좋고 또 위생적이고 안전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좋아한다. 모나미가 일제 문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불매운동은 아주 끝까지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 불매운동 열기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많이 사고 있더라. 그리고 남몰래 조용히 불매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해, 빨리 해 이렇게 불매운동에 동참하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수학여행이란 단어까지 또 걸고 넘어졌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일본식 한자 주어인 수학여행이란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 또한 반일 증후군이라면서 그런 식이라면 교육, 학교, 교실, 국어, 과학, 사회, 헌법, 민주주의, 시민, 신문, 방송 이 단어들도 모두 일제 아닌가?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이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정말 의지가 활활. 한 가지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난 21일에 산케이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하나 소개드리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 제목이 확신범, 한국의 분노, 수출 통제 강화의 배경이라는 제목인데요. 누구를 확신범이라고 하는지 기사를 쭉 보겠습니다. 이 앞쪽에는 쭉 지금까지 우리 이러저러한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대립을 굉장히 일본 쪽에서 일본 측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대목이 나와요. 문 씨는 확신범이라는 소제목을 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협정의 일방적인 파기 등 한국은 몇 번이나 일본과의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고 그때마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나 징용 문제에 정부가 한국에 강한 자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압류된 자산 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한일 관계의 기반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1965년에 있었던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일본은 당시의 환율로 거액의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한국에 기여하고 무상 3억 달러는 개인의 피해 보상 문제의 위로금도 포함됐다.
한국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도 포함돼서 배상을 포함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정부 견해가 정리돼 있다. 당시 대통령 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실장도 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일련의 한국의 대응은 문 씨의 확신범이라고 본다. 확신범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도덕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의무의식에 입각한 확신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 이 확신범이라는 말은 소위 사상범.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짓밟는 것은 협정의 전제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부정에 이어 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위상 자체를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겉으로는 한일 갈등을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대응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적용하는 수출 관리 강화는 8월 하순에는 현재 3개 품목 이외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도 개별 허가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별 심사를 하면 최대 90일 정도 걸리고 특히 지금 이 수출 규제 제품 3개 품목은 잇따라 한국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TV의 심장부인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진짜로 일본이 기름을 제대로 붓고 있죠. 여전히 우리나라를 식민국가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우리의 불매운동이 일본에서 아무런 타격이 없는지, 또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정안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협정을 파기했다,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런 일본의 주장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두고 보겠어.